볼까요?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신동혁 공님께서도 오셨고요. 경상도 아재님, 예, 반갑습니다. 자, 별해는 놈님도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예, 최은순 땅 주변에 고속도로 신설 2개, 양평뿐만이 아니다, 입니다. 이번에 정말 장모 고속도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장모 고속도로지 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당진 땅에 최은순 고속도로가 생긴다. 자, 지금 확인된 바로는요. 확인된 것만 확인해 보면은 최은순은요. 당진 내 모두 5개 필지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 송악면, 하나는 송산면, 또 하나는 또 뭐 또 다른 곳. 이래서 모두 3곳에 이렇게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 이건 어디까지나 드러난 것만 그렇고요.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한다면 얼마나 될지 솔직히 알 수가 없을 정도죠. 혹은 ESDNI라는 최은순이 가지고 있는 이 건설회사 명의로 보유한 뭐 땅이라든지 기타 뭐 아들, 딸 이런 사람들 또는 친인척 명의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땅은 얼마나 될지 솔직히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은순 명의로 된 것만 이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이 정도입니다. 축구장 12개 면적 전국에 골고루 흩어져 있다고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최은순이 당진에 가지고 있는 땅 주변에 고속도로가 2개나 신설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요, 사실은 3개예요. 그리고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은순의 5개 땅, 요거를 당진 땅 5군데를 둘러싸고 마치 거미줄처럼 고속도로들이 얽히고 설키고 거기에 고속전철까지 놓여지더라는 게 사실 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제가 정말 제일 황당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왜 고속도로가 3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여러분, 지금 서해대교가 있죠. 여기 여기가 안산에서 당진을 잇는 고속도로, 이게 서해대교가 있어요. 이 서해대교 바로 옆에 제2 서해대교가 만들어지는데 이 제2 서해대교 근처에 또 최은순 땅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제가 고속도로가 3개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3개라고 제가 이번에 딱 쓰지 않은 이유는 나머지 하나는 제가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확정되지 않은 대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2개라고 한 겁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죠. 이쯤 되면은 거의 도둑놈이다 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겁니다. 마치 국정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정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명박인데 윤석열 정권은 그보다 훨씬 심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문제가 크다라고, 더 나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모, 처갓집을 위해서 야, 이게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도 보여져요. 바보 한 사람 앞에 세워놓고, 사윗감 약간 어벙한 놈 하나 세워놓고 장모하고 마누라가 자기 뱃속을 채우고 있지 않는가 싶은 그런 대목까지도 목격이 됩니다. 자, 참 이거 나라 꼴이 어쩌다가 이렇게 망가지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공정이라는 말을 그렇게 입에 달고 살던 윤석열이 이렇게 행동을 한다. 이게 공정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24시간 욕을 먹었다라고 하는데 이딴 식으로 하면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을 욕을 먹어도 뭐 할 말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지. 인정은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윤석열 아닌가요? 말 그대로 탄압 아닙니까? 뭐 이런, 근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죠. 지금 같은 상황이면요, 조만간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예, 지금 같은 상황이면 조만간 히틀러 뺨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조차 듭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하나씩 좀 풀어가 볼게요. 자, 갑자기 오늘 이런 보도가 났었어요. 엊그저께죠. 충남 당진에 최은순이 보유하고 있는 땅 주변에 고속도로가 2개가 생긴다라는 보도였어요.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자, 실제로 이런 게 있었어요. 올해 1월 3일자 보도인데요. 지지부진하던 당진 광명 고속도로 추진 급가속이래요. 자, 이 내용이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국토부한테 충청남도가 요청을 넣자마자 일주일 만에 갑자기 급추진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대목입니다. 우와, 이게 뭐지? 예,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뭐 대한경제인가 하는 신문하고요. 또 당진 지역신문 등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지부진하던 당진 광명 고속도로 추진 급가속, 국토부 요청 일주일 만에 적격성 조사 의뢰, 조속 통과 총력이라는 보도입니다. 이런 보도가 올 1월에 나왔습니다. 자, 올 1월이면 딱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고속도로의 노선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든, 그래서 김건희 땅 주변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것 쪽으로 거의 이 정해지던 때입니다. 그 무렵에 양평뿐만 아니라 당진에서도 새로운 고속도로가 하나 놓여지고 있더라. 자, 놀라운 대목은 이거죠. 요청을 한 지 일주일 만에 갑자기 적격성 조사 의뢰가 나왔다. 진짜 급가속이에요.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진 광명 민자 고속도로는 서해안 고속도로 송악 분기점에서 평택 파주 고속도로 남 광명 분기점을 연결하는 61.4km. 2033년까지 3조 6천억 원을 투입해서 건설을 한다. 자,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다음이에요. 제2 서해대교로서 기능을 갖고 있는 국내 최장 6,000m짜리 해저 터널까지 계획되고 있다. 자, 이 고속도로는 제2 서해대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과 맞물려서 추진된다. 자, 그러니까 이겁니다. 지금 현재 파주에서 쭉 이어져 가지고 광명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파주에서 출발해 가지고 광명, 평택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자, 이 고속도로와 연결해서 당진까지 도로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를 통과하려면 아산만을 지나야 돼요. 아산만을 지나는 방법은 다리를 건설하거나 아니면 해저 터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해저 터널을 만든다는 거죠. 야, 이거 해도 너무하네. 자, 61.4km. 이거 양평고속도로보다 길이가 한 2배 이상 길다라고 봐도 과언 아니에요. 투입되는 예산도 3조 6천억 원. 그러니까 양평고속도로에 3배에 가까운 돈이 투입이 됩니다. 아마 해저 터널을 뚫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길이는 2배 정도 늘었는데 예산은 3배 정도 늘었다. 해저 터널 때문이겠지. 자, 근데 그 해저 터널 제2 서해대교와 연결해서 고속도로가 만들어진다 라는 보도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지난 1월 달에 있었어요. 야, 그런데 제2 서해대교. 자, 고속도로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제2 서해대교입니다. 이 제2 서해대교가 어디로 놓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김건희, 최은순 땅이
대박을 맞느냐 아니면 쪽박을 차느냐 갈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래요. 자, 제2 서해 대교가 만들어지면 최은순 완전히 대박 터집니다. 최은순이 가지고 있는 땅 바로 근처를 지나가요. 자, 여하튼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자, 이 보도 외에 또 어떤 보도가 있었느냐? 이건 당진 지역신문에 나온 보도입니다. 당진에 건설하고 있는 고속도로 얘기에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요. 당진 천안 고속도로 얘기가 나옵니다. 당진에서 천안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자, 이 고속도로는요, 사실은 청주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인데 지금 청주에서 천안까지는 어느 정도 완공이 됐고요. 천안에서 당진 이어지는 구간이 아직 계획 단계입니다. 사실은 당진에서 천안까지 가는 도로는 그렇게 이용률이 높지 않을 걸로 봤기 때문에 건설이 미뤄지고 있었고요. 언제 만들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정권 들어서 추진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최근에 당진 천안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고 한국도로공사가 당진 천안 고속도로 환경 영향 평가를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라는 건데 추진되는 구간은요. 당진시 송화급 전대리에서 아산시 냉정리까지 총 15.6km라고 합니다. 자, 두 개의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게 일단 확인이 됐네요. 자, 광명에서 당진까지. 자, 여기에는 제2 서해대교가 놓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천안에서 당진까지 이어지는 도로. 두 고속도로 다 이번 해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갑자기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광명에서 당진 오는 고속도로는요, 올해 1월에 갑자기 추진이 되기 시작했고요. 천안에서 당진 오는 고속도로는요, 작년 12월 1일부터 갑자기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 설명회까지를 가져버렸습니다. 예, 확실한 것은 기존에 계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갑자기 추진 속도가 확 빨라졌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아까 고속도로가 3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냐? 대산 당진 고속도로입니다. 대산 당진 고속도로는요, 당진에서 천안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연장 구간입니다. 대산 당진 고속도로. 야, 이것까지 포함하니까 모두 3개의 고속도로가 생기는 거네요. 글쎄 지역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고속도로가 생기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당진도 발전을 해야겠죠. 발전을 하는데, 지역이 발전하는데 가장 좋은 여건이 바로 이 교통망, 교통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교통 인프라 구축의 혜택은 전 국민이 골고루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요즘 들어서 당진, 양평 등 어째 최은순이 가지고 있는 땅 주변만 집중적으로 도로와 철도가 놓인다라는 의심 피할 수가 없어요. 자, 최은순이 동해 쪽에도 땅을 하나 갖고 있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동해 쪽에는 또 무슨 이벤트가 있습니까? 동해안을 따라서 연결되는 이 7번 국도를 고속도로로 만드는 건설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중간중간 도로가 끊어져 있는데 이 도로가 지금 서서히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동해 남부선, 그러니까 동해 남부선과 동해 북부선, 그러니까 동해선 철도 연결 역시도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자, 일단 그래서 이 최은순 씨가 전국에 가지고 있는 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야, 이렇게 땅이 많네요. 자, 참, 저도 이렇게 땅이 좀 많아봤으면 좋겠네. 보니까 그래요. 모두 23개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은, 양평 쪽에 가지고 있는 땅이 많고요. 암사동,
그다음에 속초시 장사동, 송파구 등등의 이렇게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사동? 네, 암사동이면은요, 양평 고속도로의 기점이 또 암사동 부근이에요. 야, 이거 뭔가 냄새가 펄펄 난다, 그죠? 자, 그다음에 동해시 이로동, 충북 음성, 충남 당진 송화읍, 성문면, 송산면 등등의 많은 땅을 가지고 있네요. 자, 일단 오늘은 이 땅 중에서 당진 부분을 주로 보겠습니다. 자, 당진시 송화읍 영천리, 당진시 성문면 교로리, 송산면 당산리 이렇게 세 군데 땅이 있고요. 모두 5개 필지입니다. 야, 전국에 이렇게 땅이 많기도 어렵죠.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전국 23개, 전국 여러 곳에 총 23개에 달하는 땅이 있는데, 자, 이것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최근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김건희 씨 명의로 가지고 있는 거, 아들 혹은 딸 명의로 가지고 있는 거, 혹은 차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 혹은 법인급까지 합치면은요, 예, 양평에 가지고 있는 것만 뭐 25개가 되죠. 다 25개 필지가 되고, 이 다른 것까지 합쳐버리면 전국에 30군데 넘는 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축구장 12개 면적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땐 면적 자꾸 늘어날 것 같아요. 12개 아니라 20개가 넘는 면적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도 들어요. 자, 이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당진 얘기니까 송악, 성문, 송산면 이곳인데요. 자, 이곳의 위치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 모두 고속도로, 새로 만들어지는 고속철도 주변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번에 말씀드리고 있는 이 고속도로, 새로 신설되는 고속도로는 어떻게 되느냐, 요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고속도로, 아까 천안에서 당진 가는 고속도로라고 말씀드렸죠. 천안에서 당진, 이게 경부고속도로랑 연결이 돼 가지고요, 당진 송악까지 이어지는 신설고속도로입니다. 원래는 여기 이 천안까지 일단 이어지는 게 원칙이었고요. 최근 들어서 이 아산까지 이어지는 것까지 계획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산부터 당진까지는 계획이 없었어요. 계획은 있었는데 추진할 얘기가, 이제 노선만 어느 정도 그려져 있었고, 언제 추진할지 일단 건설 계획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언제 건설한다라는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었는데, 여기는 별로 노선은 그어져 있으나 종합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으나, 여기에 고속도로를 놓을 것이다, 언제 건설을 시작한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이 노선이 확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3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빠르면 2024년, 내년이죠. 조금 늦어지면 2025년부터 시작을 한대요. 이게 장모 고속도로 1번입니다. 자, 여기 도대체 그러면 최원순 땅은 어디? 여기입니다. 딱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선이 현재도 지금 이미 건설되어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예요. 이 서해안 고속도로하고 이 당진 천안 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은 송악 IC입니다. 자, 바로 그 송악 IC 옆에 딱 최은순 땅이 있는 거죠. 딱 이 고속도로 2개가 만나는 지점에,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양평고속도로도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양평고속도로가 만나는 점에 바로 딱 그 지점 옆에 최은순, 김건희 땅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 여기도 벌어지고 있네? 어째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일단 보도는요, 당진 천안고속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공식 명칭은 당진 청주고속도로고요. 당진에서 아산을 거쳐서 청주를 가는 곳입니다. 자, 청주에서 천안으로 와서, 천안에서 아산으로 와서, 아산에서 당진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인데, 이 당진이에서 바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만나게 되더라. 자, 이 도로를 쭉 따라가면 또 어디로 이어진다? 경부고속도로로 이어진다. 교통이 아주 요지가 되네. 그 요지에
김건희 땅이, 아니, 최은순 땅이 있네? 참. 이런 우연이 또 있을까요? 자, 살펴보게 또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저기 광명에서 내려오는 고속도로입니다. 광명에서 당진을 이어지는 고속도로. 원래는 파주에서 평택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인데 거기에 연결이 돼가지고 당진으로 이어진답니다. 그 고속도로도 여기에 생깁니다. 아마 이 77번 도로 옆으로 쭉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제2 서해대교가 놓여질 곳입니다. 와. 그런데 이 라인을 따라서 또 최은순 땅이 있지. 자, 여기 송악 주변에 최은순 땅이 있고요. 여기에 또 성문면 여기 주변에 또 최은순 땅이 있지.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제2 서해대교가 놓여진다면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최은순은 녹아나는 거야. 그리고 이 제2 서해대교는 고속도로랑 연결돼서 이렇게 올라가더라. 이 77번 도로 따라서 옆으로 이렇게 쭉 가게 돼 있더라고. 자, 고속도로.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대박이 우리한테는 생길 리가 없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김건희, 최은순 집에는 이런 대박의 기회가 참 많이 생기네요. 말 그대로 대박의 꿈이네요. 그죠? 어째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요? 야, 놀랍습니다. 자, 여기에 최은순 땅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조금 자료를 한번 고쳐볼게요. 여기 최은순 땅이 여기 아까 보여드린 이곳에 있습니다만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자, 여기 자료를 제가 좀 고쳐볼게요. 제가 여기 하나를 안 만들어 놨네요. 여기 보면은 최은순 땅이 여기에 또 하나 있어요. 자, 제가 이거를 고쳐서, 약간 고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자, PPT를 조금 수정을 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최은순 땅, 여기, 서해대교 바로 옆에 송악 IC 옆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주변으로 제2 서해대교가 놓이고요. 이 제2 서해대교가 당진 광명 고속도로의 한 구간이 될 거라는 겁니다. 대단하다, 그죠?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주변에 무슨 고속도로가 건설될 가능성, 이거 참 드문 거 아닌가요? 정말 이게 대박이고 로또 아닙니까? 그런데 최은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우연이 2번이나 겹칩니다. 더군다나 이 고속도로, 아까 말씀드렸던 당진 청주 고속도로나 당진 광명 고속도로 모두 지난해 연말이나 올해 초 사이에 갑자기 추진되기 시작한 곳입니다. 이거 우연일까요? 자, 종합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지금 현재 그 당진 주변의 모습입니다. 까맣게 그어져 있는 이 선은요, 당진을 지나가는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자, 이 서해안 고속도로. 자, 이 주변, 지금 현재 당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곳에 새로운 고속도로와 철도가 놓여진다는 거죠. 자, 어디 놓여지느냐. 자, 여기서도 제가 조금 자료를 추가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를 빼먹었으니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가지고, 자, 지금부터 그러면 하나씩 제가 하는, 어디에 놓여진다라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고속도로하고 당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추가로 놓여지는 고속도로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바로 청주에서 당진까지 오는, 청주에서 천안, 아산을 거쳐서 당진까지 오는 고속도로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구간, 자, 이 구간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고속철도, 최운순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곳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최운순의 땅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광명에서 오는 고속도로, 천안에서, 천안인데 파주에서 광명, 그다음에 이 평택까지 이어진 이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이 고속도로는 바로 이 까만 점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옆에 뭐가 있다고? 예, 또 최운순 땅이 하나 있는 거죠. 야, 이거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 부분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여기 까만색 점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주에서 평택, 광명을 거쳐서 당진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인데요. 이 고속도로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여기쯤에 제2 서해대교, 아마 해저 터널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곳이 여기고요. 이 근처에 최운순 땅이 있습니다. 자, 이 서해대교, 제2 서해대교는요, 이쪽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될 가능성도 있고, 좀 더 이쪽으로 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도로가 좀 다른 모습이 되겠죠. 여하튼 지금, 나오기로는 이렇게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대충 예상선이 그래요. 어쨌거나 이 선이 어떻게 되든 간에 최운순은 이 도로 건설의 혜택을 톡톡히 볼 수밖에 없는 위치죠. 여기도 마찬가지. 보세요. 철도도 지나가고 고속도로도 지나가고 기존에 이미 고속도로 하나 있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특별한 땅에 땅을 보유할 수 있다.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자, 이게 과연 얼마나 흔한 일일까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제 평생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운순하고 김건희 집안에는 어쩜 이렇게 일이 자주 생길까요? 이런 일이? 이런 우연이. 자, 그것도 이런 우연이 양평에서도 생기고 당진에서도 생기고. 야, 그 비결을 좀 제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과연 무슨 비결로 이런 대박이 터지는 걸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이것만 봐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 몇 군데는 뺐어요. 그러니까 최운순이 이외에 몇 군데 더 그 땅을 보유하고 있지만 하나하나 제가 일일이 적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이렇게. 예. 정말 요지 중에 요지만 골라서 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보를 미리 빼내서 여기에 땅을 사면 되겠다라고 해서 산 건지 아니면 내가 여기에 땅을 샀으니까 이리로 철도고 고속도로 갖고 와 라고 한 건지 의심스럽죠. 이게 한두 군데면은 아니 뭐 한 군데면 모르겠는데 양평에도 또 있잖아요. 그 양평뿐만 아니라 저 남양주 쪽에도 또 하나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속도로가 그러니까 최운순 혹은 김건희 혹은 그 일가가 가지고 있는 땅 주변에 고속도로나 철도가 놓여지는 거, 예. 이게 한두 건이 아니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죠? 정보를 빼줬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도로를 갖고 오라고 압력을 행사했거나 뭐 두 가지 중 한 가지 아닐까요? 그죠? 예, 스파리아님 뒷배가 궁금하다라고 하셨고요. 박정옥님 대단하다라고 하셨고요. 허브향기님 내부 정보라고 하셨습니다. 구본염님 기득권 세력 무섭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성금수님, 인천은 없나? 공항고속도로. 모르죠. 아유. 김보라님, 이들에게 국민 세금이 가는 거 막아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백마장군님, 이놈 저놈 불려다가 구워 삶아서 처먹이고 돈으로 처발랐겠죠? 예. 뭐 여러 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보를 빼내기도 빼냈을 거고, 또 이미 땅 산 곳으로 도로나 철도를 끌어오기 위해서 로비도 했을 것 같고, 뭐 둘 다가 딱딱 맞아 떨어졌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당진하고 양평 은근히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예. 일단 최근 들어서 서울과 연결되는 교통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곳입니다. 동시에 신규 아파트 단지가 급증하고 있어요. 전국의 대부분의 도시는 인구가 줄고 있는 반면에 양평하고 당진은 인구가 조금씩이라도 늘고 있습니다. 왜? 신규 유입 인구가 있으니까 아파트 새로 짓고. 아니, 아파트를 왜 새로 짓겠어? 인구가 새로 유입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전원주택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더라. 여기에 최은순이 땅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고속도로와 철도가 새로 놓이고 있고, 하필이면 그 고속도로와 철도가 지난해부터 빠르게 계획이 확정되거나 추진 속도가 빨라지거나 아니면 노선이 바뀌거나. 우연입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참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말 그대로 검찰 수사가 필요해 보여요. 아니, 공수처의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만 가지고는 수사하기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겠죠.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고속도로와 최은순 고속도로, 최은순 고속철도에 대한 국회의 조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벌써 6월 달에 관련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인데.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요, 국정조사권은 발동이 됩니다. 다만 여야 합의로 일정표를 만들어야 돼요. 국정조사 일정을 만들어야 돼요. 국정조사 일정을 만드는 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지. 여야 합의로 해야 되는 거야. 발동은 벌써 됐는데 여야 합의로 일정표, 시간표를 짜야 되는데 그거를 윤석열 일당 죄송합니다. 윤석열 일당이 안 해주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 아니에요. 윤석열 일당입니다. 국민의힘당 아니에요. 윤석열 일당. 그들이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누가 해야 된다? 네. 국회의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질질 끌 거예요. 국회의장이 잘못하는 겁니다. 의문점이 있으면, 국민적으로 의혹이 제기가 됐으면 확인을 하고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해야 된다고 시간을 차일피일 끈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건데 그 증거 인멸의 시간을 국회에서 벌어주고 있는 거고 그 대표적인 주범이 누구다? 김진표 국회의장이죠. 김진표 국회의장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는 여야 합의의 문제가 아니고요. 의혹이 제기됐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국회의장은 무조건 합의해라라고 윽박 지르는 곳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건 해야겠다라면 하는 겁니다. 근데 김진표 뭐 참 연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딴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장 천년만년 할 것도 아니고 길어봤자 2년입니다. 2년 하고 나면은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집에 갈 때
험한 꼴로 가지 않으려면 좀 정신 차리시죠. 지금 국회의장 임기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내년 5월이면은요, 국회의장 임기 끝나요. 지금 얼마나 남았다고 지금 이런 국정조사도 안 하고 차일피일 미룹니까? 지금 여야 합의하고 있을 때야 국정조사를 해야 될 단계지?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에? 시간 없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 있는 수박 국회의원들, 니들도 좀 정신 차려라. 제발 좀. 이게 그냥 넘어갈 일입니까? 참 답답스럽습니다. 이런 거 국정조사를 해야 될 상황을 안 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미룰 수 있도록 윤석열한테 협조해주고 그 대가로 검찰 수사 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낙연 전 대표한테 묻고 싶어요. 지금까지 민주당 당대표 중에 수사 안 받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 라고 큰 소리를 떵떵 치는 모양인데 참 말이야 빵구야. 에? 제가 볼 때 검찰이요, 이낙연을 왜 가만 놔두고 있느냐, 그거는 이낙연은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즉 이낙연으로부터 받아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봐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그게 뭐 문제나 돼요? 아니, 휴가 늦게 오든 지연 복귀하든 중대장이 오케이 하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중대장이 오케이 하면 게임 끝나는 거? 나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실제로. 에? 제가 또 군대 얘기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즘 오늘 지금 주제가 되고 있는 당진, 충남 당진에서 정훈장교 근무를 한 1년 정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본부 중대에 조금 골치 아픈 병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몸이 많이 아팠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이 친구가 몸이 아프다 하는데 병명이 안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한동안 병원을 들락날락 하다가 병명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 꾀병 부린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얘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 하다가 어느 날 진짜 정기 휴가를 나갔는데, 정기 휴가 나와가지고 집 근처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았는데, 병명이 나왔네? 병명이 뭐다? 척추가 석회질화되는, 척추 석화증인가? 이게 병명이 나온 거예요. 진짜 더럽게 아팠을 거예요. 자, 그 진단이 나오니까 난리가 났잖아. 그래서 병원에서도 만약에 척추 석화증이 되면은 얘 불치병, 거의 불치병에 가깝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추가 검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추가 검진을 위해서 휴가 기간을 연장하라 그런 거야. 걔 중대장은 일단 그 부대 복귀했다가 가라 그랬는데 얘가 그냥 안 들어왔어. 중대장 어떻게 했다? 야, 그래, 알았어. 연장해줘라. 연장해줬어요. 그런 경우,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많이 아파서 실제로 와봤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그래, 가라, 그래. 원칙적으로 왔다가 가야 되지만 그냥 가라, 그래. 라고 하는 경우 꽤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문제 삼고 있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다 검찰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수사할 거리가 아니라.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보세요. 동생 문제건만 해도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 아니잖아. 근데 동생 건이라든지 옵티머스 문제라든지 이런 거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거 왜 그렇겠어? 검찰이 봐주고 있다는 얘기고, 검찰이 봐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물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땐 이낙연 대표 검찰 수사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검찰 수사를 안 받는 당대표인 거 아니라 유일하게 검찰과 뒷거리하는 당대표, 전직 당대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아, 참네. 자, 얘기가 약간 옆으로 샜는데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따지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